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솔로엠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냥 보고서가 아니고 한번 정정 공시를 거친 최종본이죠. 맞습니다. 이 빼곡한 재무 보고서 안에서요. 솔로엠이라는 회사의 현재 상황, 실적,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그게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 도둑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이야기만 딱 골라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솔로엠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 보고서가 정정 보고서라는 거 이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점을요? 근데 오탈 수정이 아니라 그 보고서 앞부분에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같은 걸 수정했다고 남아 있거든요. 특수관계자 거래요? 네,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솔로엠,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요? 정체부터 좀 파헤쳐 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요.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개요? 네, 첫째는 그 TV 같은 데 들어가는 파워 모듈이나 3-in-1 보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자부품 사업이고요. 전통적인 부품 사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많이 뜨는 전자 가격 표식이 ESL이라고 하죠. 그거랑 IoT 제품을 다루는 ICT 사업 이렇게요. 그렇군요. 전자부품이랑 ICT.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요. 한국 본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중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전 세계에 연구개발, 생산, 판매 거점을 다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야, 글로벌하네요. 네, 원래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코스피 상장까지 했으니까 꽤 빠르게 성장한 편이죠.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근데 보고서에 나오는 회사 연역이나 종속회사 현황 이런 걸 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 움직임이 정말 활발해요. 어떤 움직임이요? 2021년엔 헬스케어 자회사, 2022년엔 센서 전문 자회사, 이러더니 2025년엔 갑자기 화장품 회사까지 인수했어요. GDK 화장품이라고요. 네, 화장품 회사요? 갑자기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캐나다, 인도네시아에도 막 법인을 새로 만들고 있고요. 와, 이건 단순히 그냥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기존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뭐랄까,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변신을 시도하는 솔로엠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그 변신 과정에서 2025년 상반기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보고서에 요약 연결 재무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보면 매출은 약 8천억 원에 가깝고 영업이익은 한 24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오, 8천억에 240억.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네, 겉보기엔 그렇죠. 근데 그 숫자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솔로엠의 진짜 속사정이 보입니다. 속사정이요? 네, 사업 부문별 실적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이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전통적인 전자부품 쪽 매출이 약 5,425억 원으로 훨씬 커요. 그렇죠. ICT보다 2배 정도 많네요. 근데 막상 돈을 벌어다 주는 걸 보면 ICT 부문이 훨씬 낮습니다. ICT 매출은 한 2,574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176억 원이나 돼요. 와, ICT가 이익률이 훨씬 높네요. 그렇죠. 반면에 그 큰 매출의 전자부품은 영업이익이 61억 원에 그쳤어요. 그 규모랑 수익성이 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규모는 전자부품, 이익은 ICT.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가 바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요? 어떻게 변했나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2024년 말에는 한 126% 정도였거든요. 네, 126%. 근데 2025년 상반기 말에는 이게 약 178%까지 확 뛰었어요. 178%요? 와, 꽤 많이 늘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사업 진출이나 해외 법인 설립 같은 공격적인 투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 늘면서 부채가 같이 늘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에 빚이 늘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한 계산된 위험 감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로엠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익 구조가 변하고 있고 동시에 재무 부담은 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솔로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사업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역시 TV용 파워 우줄, 우리가 흔히 SMPS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요. 네, 그거랑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어댑터가 주력이었군요. 네, 그랬죠. 근데 최근에는 서버용이나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로도 확장하고 있다. 이 점도 눈에 띄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3-in-1 보드라는 것도 소개되어 있죠. 네, 그거 뭔가요? 그건 TV의 파워, 영상 처리, 튜너 기능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품이죠. 오, 기술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파워의 핵심 부품이 트랜스포머인데 이 관련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게 솔로엠의 강점입니다. 아하, 그래서 TV 시장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성장이 좀 멈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엠은 여기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버나 전기차 충전기 같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뭔가요? 보고서에 A사라고만 표기된 특정 고객사가 있습니다. 뭐 정황상 삼성전자로 보이는데요. 네, A사. 이 회사랑 그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25년 상반기 전체 매출의 약 48%나 돼요. 48%요? 와, 거의 절반인데요? 네, 계산해보면 3,816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7,999억 원 중. 이야, 정말 의존도가 높네요. 그렇죠. 물론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다는 건 큰 장점이죠. 근데 동시에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솔로엠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시장 다변화 전략이 왜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리스크도 있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이제 솔로엠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주목받는 ICT 사업으로 넘어가 보죠. 그중에서도 핵심이 ESL,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요즘 뜨거운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하고 효율 때문입니다. 돈과 효율이요? 네. 매장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종이 가격표 붙이고 떼고 하는 거 시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들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ESL을 쓰면 그걸 다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시간 절약되고 또 가격 오류로 인한 문제도 확 줄어들죠. 보고서에서도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가격 표시 규제가 좀 엄격해서 도입이 더 활발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규제 때문에라도 필요하군요. 네, 솔로엠은 이 시장에 사실 좀 늦게 뛰어든 편이에요. 후발주자죠. 그런데도 성과가 좋다면서요? 네,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자체 개발한 통신 기술이 있고요. 보고서에는 2.4GHz 기반 RF 프로토콜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자체 기술. 그리고 경쟁사들은 대부분 외주 생산을 하는데 솔로엠은 드물게 자체 생산 공장, 중국, 베트남 등을 직접 운영해요. 여기서 오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죠. 아, 직접 만드니까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설계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공급망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요. 여기에 또 레드닷이나 아이디어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상까지 받으면서 디자인 경쟁력도 인정받았어요. 와, 기술, 가격, 디자인, 공급망까지 다 갖췄네요. 네, 그 결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2위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히 마트나 상점 같은 리테일 매장을 넘어서 공장, 병원, 오피스까지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어요. 보고서에 BMW나 폭스바겐 같은 이름도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주로 공장 자동화 쪽으로 확장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적용처를 계속 넓히는군요. 네. 그리고 아직 ESL 도입이 좀 초기 단계인 아시아나 중남미 같은 신시장 개척에도 아주 적극적이고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ESL 사업이 어떻게 솔로엠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되었는지, 또 그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후발주자인데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네요.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솔로엠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보고서에 정관 변경 내역이 있잖아요. 아이 회사의 개요 5점 정관에 관한 사항. 이걸 보니까 2023년하고 2025년에 걸쳐서 뭐 헬스케어, 에너지 저장 장치, 심지어 축전지 제조업. 이런 언뜻 보면 기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업 목적들을 엄청 많이 추가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그 정관 변경 사항하고 사업 내용 부분을 같이 놓고 보면요. 솔로엠의 다음 스텝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방향이요? 네. 첫째는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헬스케어요? 어떻게 구체적인가요? 자체 센서 기술을 활용해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TWS라고 하는 거. 네, True Wireless Stereo. 네, 그런 제품을 개발 중이고 심지어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양산 목표까지. 네, 그리고 뇌파 EEG 센서를 이용한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이나 암 조기 진단 기술 관련해서 임상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솔루션까지. 그렇죠. 기존의 전자부품 기술, 특히 센서 기술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는 헬스케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재사용 분야입니다. 아, 배터리 재사용이요? 이것도 요즘 핫하죠? 네, 전기차 쓰고 난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재활용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걸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이것도 기존 기술이랑 연관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것도 솔로엠이 원래 잘하는 파워 모듈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죠. 그리고 관련해서 인증 기준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시장 환경 변화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새로운 건 아니지만 기존 사업의 R&D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 원래 잘하던 걸 더 잘하게 만든다? 네, 연구개발 실적 부분을 보면요.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 성능을 더 높인다거나 서버용으로 더 효율좋은 파워를 개발한다거나 또 ESL 통신 기술을 개선하는 등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계속 다지는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년 상반기에만 연구개발비로 약 180억 원 정도 썼더라고요. 매출의 한 2.3% 수준입니다. 180억 원 적지 않네요. 그렇죠. 결국 정리해보면 솔로엠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파워 전자 기술, 센서 기술, 무선 통신 기술, 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고성장 신시장으로 발을 넓히려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인데요. 네, 그렇죠. 자신들의 기술 DNA를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아주 명확한 전략입니다. 네. 다만 이 모든 계획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죠.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이런 신사업들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 필요하고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거시경제 상황이 좀 불안정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솔로엠의 이런 밝은 미래 전망과 함께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좀 균형 있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밋빛 청사진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들도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정정 공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특수 관계자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보고서 맨 앞에 정정 신고라고 해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관계자라는 건 보통 회사의 자회사, 관계사 아니면 주요 임원처럼 회사랑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 정정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주석 30번하고 별도재무제표 주석 29번 등에서 일부 특수관계자 이름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거나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기타 특수관계자라는 항목에 주 Y스타 CNS, 주 Y스타 에셋 같은 회사 이름을 명시적으로 넣고요. 아,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넣었군요. 네. 그리고 이 회사들과 주고받은 돈,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라든지 미지급금 같은 거래 내역이나 잔액 관련 표들을 수정한 겁니다. 아, 거래 내역표 수정? 네. 이런 정정 자체는 공시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니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솔로엠처럼 여러 자회사나 관계사를 거느린 회사의 경우에요.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관계사가 많으면 복잡해지죠. 네, 만약에 이런 거래 내역이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깜깜이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번 정정은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솔로엠의 지배 구조나 내부 거래의 투명성에 관심 있는 청취자라면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정 공시의 의미까지 잘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솔로엠의 2025년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정말 쏙쏙들이 파헤쳐봤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탄탄한 전자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출발해서 ICT 분야, 특히 그 ESL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로 떠오르고 그렇죠. 2위까지 갔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헬스케어, 2차 전지 재사용 같은 미래 산업까지 넘보는 아주 야심찬 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역시 다각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각화. 네. 기존 사업 안에서도 그냥 TV용 파워만 한 게 아니라 서버, 전기차 충전기 쪽으로 제품 라인을 넓히는 다각화가 있었고요. 네. 또 ESL이라는 아예 새로운 성장축을 키우면서 동시에 헬스케어, 배터리 재사용 같은 전혀 다른 분야로까지 손을 뻗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다각화가 진행 중인 거죠.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그렇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부채 관리 문제라든지 또 사업이 커지면서 복잡해진 글로벌 사업 운영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R&D 투자 같은 과제는 솔로엠이 앞으로 잘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네.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드릴 생각거리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보고서에요. 사업 목적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I, 회사의 개요, O, 다. 여기를 보면 솔로엠이 정관에는 넣어두기는 했는데 아직 하고 있진 않다. 즉 미용위라고 밝힌 사업들이 꽤 많아요. 네, 많죠. 근데 최근 솔로엠의 행보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이 미용위 사업 목록 속에 혹시 솔로엠의 다음 카드가 숨겨져 있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게 눈에 띄시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7. 산업제품 및 그 부속품, 자동차 관련 부품, 전장품, 제작,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전장품이 눈에 들어오고요. 아, 자동차 전장. 네. 그리고 또 38.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개발 및 판매업이나 42. 컨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같은 조항들도 있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콘텐츠요? 이건 또 뭘 하려는 걸까요? 글쎄요, 과연 이 조항들이 미래에 어떤 사업을 암시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상상이 되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솔로엠 탐구,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